오늘은 저희가 여기에 사실 모실 때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워낙 집값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그런 불균형을 넘어서 이제는 지방이 이제 소멸할 위기에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런 어젠다들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걱정하고 불안해할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그 대안으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갈 것인가 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개념을 어떤 분이 좀 정리를 해 두셨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인구를 정주 인구, 교류 인구, 그리고 관계 인구라는 개념으로 나눠서 정주 인구는 일정하게 이렇게 머무르시는 분들, 그리고 교류 인구는 일반 관광객들처럼 이렇게 들렀다 가시는 분들, 그리고 관계 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지역의 특산품을 구매한다거나 직장이나 체류 등의 목적으로 주기적으로 방문한다거나 지역 주민과의 관계를 맺고 지역 현안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작가님이 나비처럼 이렇게 지역 책방들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 관계 인구로서의 역할을 되게 멋지게 해주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면에서든지 우리가 그 지역 소멸이든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겠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좀 더 유연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가님은 이런 면에서 이렇게 여러 지역 다니시는 거 좀 힘들거나 불편하진 않으세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제가 나중에 이렇게 뭐 지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놀면서 여행이나 다니면서 그죠? 우리 맨날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그 나중에 그 중년 이후를 사는 방식이 아닌가 했는데 저는 독자들 만나지, 이 일도 하지, 뭐 돈도 벌지. 그러니까 뭐 거의 일타 뭐 그저 한번 돌 하나 던져서 세 마리를 잡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느낌도 들고요. 지금도 아까 비슷한 것도 실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아까 강진 같은 데 갔더니 빵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빵집 이름이 그랑깨롱이에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셨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사투리예요. 그랑깨롱. 그래서 우리 밀을 직접 농사를 지어서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빵 맛이 그 덤덤하니 너무 식사빵으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강진에서 빵을 시켜 먹어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지방 가서 좋은 특산물이 있으면 그 굳이 그 서울 뭐 그 슈퍼마켓이나 이런 저는 그 선택에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 이런 데 안 가거든요. 그냥 동네 슈퍼마켓 이용하고 아파트에 장 쓰면 그냥 거기 가서 제가 필요한 것만 사고 이런 식으로 필요한 식품들은 그 각 지방에 뭐 제가 좋은데 이제 만두 생겼네요. 여기 만두.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 실천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 자체가 그 되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이제 소문이 났어요. 저 마녀체력 작가님은 체력이 좋아서 제가 정말 이쪽 동쪽 끝에서 저쪽 그 남해 끝 그다음에 이쪽 그죠? 서해 끝까지 막 이렇게 다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되게 즐거움이고 재미고 또 그쪽 분들과 저도 그 사서분들 책방 주인 분들과 관계를 맺는 어떤 일종의 그 인간 관계이기 때문에 그 아까 말했던 근육 연금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노후 얘기를 쓰면 이런 얘기도 써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세 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돈 연금이 중요하고 근육, 체력, 연금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정서와 관계 연금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논산도 그런 차원에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오디오 클립에서도 듣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토란맘님께서 책으로 읽었는데 또 이렇게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좋네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질문을 남겨달라고 했는데 아직 질문은 없으시고요. 저희 오늘 이제 또 북토크가 그렇게 길진 않고 1시간 정도 진행될 텐데 이제 약 20여 분 정도 남았거든요. 혹시 여기 참여하신 분 중에서 작가님 뵈니까 이런 점이 좀 궁금했다던가 또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은 지금 손 들고 질문하실 기회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너무 갑작스러운가요? 네. 네. 저는 이제 글 쓰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글 쓰는 걸로 좀 더 시각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달라기 시작하면서 왼편에 어떤 책에
대한 소개를 해줘서 굉장히 더 좋았고 또 책 소개가 그 갈피의 끝에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자세히 보고 싶기도 하고 더 이렇게 숨기려고 하니까 더 막 파헤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 책도 정말 다 읽어보고 싶고 관심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보면서 그렇게 이제 여러 책이나 음악이나 뭐 이런 게 다 소개됐었잖아요. 근데 그 책 중에 저도 이제 어떤 책을 소개를 이렇게 할 때 사실 생각이 안 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작가님께서 그런 단락을 쓰셨을 때는 장세랑 작가님의 시선으로부터도 어떤 부분을 인지하고 계셔서 거기다 딱 맞아요. 넣으신 건지 아니면 그런 메모리를 평소부터 많이 하셔가지고 딱 그걸 찾아가지고 하셨는지 저는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네, 맞아요. 아주 그 책 많이 읽어보신 분이 가지실 만한 그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실은 이 말들 시리즈는 저가 처음 쓴 게 아니라 유유 출판사에서 시리즈가 있잖아요. 뭐 태도의 말들도 있고 책의 말들도 있고 그래서 이 책에 이제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을 때는 아 이런 책이구나라고 저도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이쪽에는 책에서 고른 문장이 들어갈 거고 여기에는 그거에 대한 어떤 단상이나 이런 걸 쓰는 책이구나라는 인식을 일단 하고 있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책을 저는 일단은 그 독서하는 습관이 좀 하나 있긴 있어요. 뭐냐면 책을 읽을 때 책을 이제 막 되게 더럽게 읽거든요. 막 접고 줄치고 이런 부분 중에 이제 그걸 책을 다 읽으면 이제 책이 하나가 이렇게 막 접고 줄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책을 다 읽은 다음에 그걸 다시 쭉 살펴봐요. 그래서 그걸 다 쓰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쓸만한 것들을 A4로 컴퓨터에다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이제 그런 파일이 하나 있고 근데 이제 이 책은 그런 파일들 중에서 건진 책도 있고 왜냐하면 예전에 읽은 책들은 그렇게 했어요. 뭐 느리게 걷는 즐거움이라든가 걷기의 인문학이라든가 이런 건 예전에 읽은 책들인데 이 책을 위해서 이제 새로 그 파일을 찾아가면서 좋은 문장을 뽑은 거고요. 그 이후 또 나머지는 책을 읽으면서 아예 걷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쓰는 동안에는 좀 그렇게 해서 읽은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좋은 책을 기왕에 읽는데 여기에 요 문장이 있었네. 그럼 요 문장을 뽑아와서 이렇게 한 경우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뭘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부터 먼저 했어요. 이쪽 오른쪽 페이지부터 내가 시어머니 얘기 이렇게 나이 들면 모든 걸 다 천천히 봐야 되겠다는 그죠? 천천히 속도가 천천히 지나가니까 그런 얘기를 대해서 쓰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 책은 요런 데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책을 또 골라서 읽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다채로운 독서의 경험이 들어갔던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네. 네. 책을 읽으면서 좀 걷고 싶어졌는데 마침 여름이 다가와요. 그래서 그 더위의 취약인 걷기 초보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신 여행지나 걸을 만한 길이 있으신지 한번 알려주시면. 네. 뭐 너무 많은데요. 저는 일단 동네 걷기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그 강조해서 하는 말씀이 이걸 운동이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하기 싫고 힘들 때가 저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의 운동 방법에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저는 요즘에 이제 꾸준히 하는 운동은 뭐 3종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요. 요즘 배드민턴 한 7년 전부터 실내 배드민턴으로 더 주요 운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하고 왔는데 그 아침에 2시간 정도 하는 그 운동은 너무 재밌어서 하는 운동이에요. 사람들과 아침부터 클럽 활동을 하면서 만나면서 배드민턴을 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하는 운동이고 그거 외에는 저는 일상에서 하는 운동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어딘가 뭐 헬스클럽을 가거나 뭔가를 이렇게 그렇게 시간을 내서 하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일상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냥 우리 동네에서 제가 좋아하는 길 루트를 하나 이렇게 정해놨어요. 여기에서 여기, 그러니까 찻길이나 이런 건 별로 걷기에도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런 길을 피해서 내가 좋아하는 뭔가 간식을 파는 가게가 있는 길이라든가 커피를 마실 만한 길이라든가 이렇게 제가 루트를 한 10,000보에서 15,000보 정도 나오게 이렇게 정해놓고 시간이 있으면 주로 그 길을 걷고 동네를, 왜냐면 어디 일부러 걸으러 막 가기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여행으로 가실 거면 국내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책에도 아까 그 아이콘 붙은 데가 특별히 권해드리는 그건데, 제가 마녀체력 첫 책을 남의 봄날이라는 통영에서 냈잖아요. 그 되게 신기해하세요? 안 신기하세요? 출판 편집자로 제가 27년을 서울에서 큰 회사만 다녔던 사람인데 하필이면 저 시골에 있는 남해, 이 논산보다 더 시골이잖아요. 남해는 저기 KTX도 없어서 고속버스로 4시간이나 가야 되는 데인데 거기서 왜 책을 냈냐라고 질문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저랑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후배가 이제 그 요양차,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회사를 그만두고 요양하러 통영을 갔다가 이제 거기 눌러 앉은 거예요. 그러면서 출판사를 나중에 하고 싶다고 이러는데 제가 말렸거든요. 예. 서울에서도 안 돼서 다 망하고 있는데 무슨 통영에서 출판사를 한다고 그래, 하지 마 이랬는데 고집을 피워서 해버렸어요. 그런데 생각외로 지금 올해 10주년 됐어요. 너무나 많은 좋은 책을 내는 바람에 상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제가 반성을 했어요. 야, 내가 입 바른 소리 잘못했다가 큰 좋은 출판 후배를 잃어버릴 뻔했구나. 반성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제 첫 책을 통영에 그 후배와 이렇게 내자, 그렇게 생각해서 냈던 책이고요. 그 통영이 제2의 고향처럼 됐어요. 자주 가요. 통영 여기서 멀나요? 서울보다는 가깝죠. 논산에서 통영 혹시 가보신 분 있으세요? 뭐 타고 가셨어요? 자가요. 그럼 얼마나 걸려요? 정말 너무 안 걸린다, 그죠? 그럼 전 매일 가겠다. 왜냐하면 통영에는 제가 책에도 썼죠. 걷기의 말들에 썼는데, 처음에 통영 갔을 때는 촌뜨기라서, 서울 촌뜨기라서 막 뭐 여기 갔다 동피랑 갔다 저기 갔다 막 정말 헉헉대면서, 그래서 통영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그냥 꿀빵 조금 먹은 거랑 벽화마을 가서 사진 찍은 거밖에. 근데 이제 통영을 좀 알게 되면서부터 저는 멀리 안 가고 그 봄날의 책방, 그 남해의 봄날이 있는 거기가 봉수골이라고 저는 하는데, 봉술인가? 원래 봉수동인가? 전형림 미술관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데인데 그 전형림 미술관을 중심으로 책방 있죠. 출판사 있죠. 거제도에서 3대 냉면 하던 분이 와서 냉면집 하죠. 흑백 사진 찍을 수 있는 모노드라마 있죠. 온갖 서울에서 좀 이렇게 밥장님이 하시는 수제 맥주집 있죠. 그 근처에는 다 완전 교토처럼 막 이렇게 1층에 바글바글 가게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용화사라는 절 있죠. 거기서 또 한 3km 정도 올라가면 숲속에 미래사 있죠. 그래서 저는 딴 데 안 가요. 그냥 거기서만 한 2박 3일 있다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 통영도 한번 가시면 거기서만 그렇게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제주도죠. 제주도. 우리 아까 제주도 얘기도 했는데, 저는 올레길을 걸은 지는 오래됐고요. 이제 올레길 안 걷고, 올레길 말고도 걸을 수 있는 너무 좋은 길이 진짜 많은 데가 제주도에 파고 또 파도 어쩜 이렇게 새 길이 나오냐라고 할 만큼 제주도에 그 둘레길 생긴 거 아시죠? 한라산에. 저는 맨날 제주도 가면 한라산 올라가느라 바빴는데 둘레길이 생겼어요. 6개인가. 그 둘레길을 10km 동안 단 한 사람도 안 만나고 갈 수가 있어요. 평지인데. 그리고 높은 한라산에 있는데도. 그런 길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여기 책에 쓴데, 안동 가보신 분? 이거 큰일 났어요. 왜냐, 아시죠? 유네스코 저기 유산이 4개, 6개까지 됐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얘기를 맨날 하는데, 외국에 순방을 할 때마다 그 비서실에서 6개월 동안 연구를 해요. 이 나라에서는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어딜 갔어요? 딴 데 다 안 가고 교토만 갔어요. 료안지. 교토에 가서 료안지라는 절에 가서 석정을 봤다고요. 한국엔 어딜 갔어요? 안동을 갔어요. 엘리자베스 여왕도 가고, 나중에
에듀르 왕자도 가고 그 좋다고 저 먼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 안동을 안 가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병산서원 그죠? 하회마을 그 뭐죠? 봉정암 제일 오래된 너무 좋아요. 거기도 그렇게 그다음에 고택이 많기 때문에 가시면 꼭 고택에서 하룻밤 자세요. 그러면 그 텐마르에서 아침 먹고 안동을 가셔야죠. 그렇게 예, 그렇게 그 제가 특별히 권하고 싶은 국내 여행지는 그 세 군데. 그다음에 외국엔 이제 마녀체력 읽어보시고 나 체력 이제 좀 됐어 할 때는 몽블랑 트레킹도 하시고 히말라야 트레킹도 하시고 노르웨이 트레킹도 하시고 정말 갈 데는 많고 큰일 났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예, 걷기 체력만 조금 하셔서 이 체력만 조금 올라오시면 외국이 걷기는 더 좋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기 때문에 산들이 되게 경사가 가파르잖아요. 근데 외국은 넓기 때문에 뭐 산티아고든 뭐 이런 데 얼마든지 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하시면 한 정말 5년만 죽었다 하고 이렇게 체력을 좀 쌓아 놓으시면 그 후에는 어디든 가실 수 있는 체력이 되기 때문에 꼭 가시기 바랍니다. 논산에는 그 선샤인 스튜디오라고 해서 그 미스터 선샤인을 촬영했던 고해신의 방도 있고요. 그 호텔도 있고요. 그런 선샤인 스튜디오도 있을 뿐더러 말씀하신 병산서원하고 같이 묶여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도남서원이 또 여기에 있어요. 그래요. 진짜 몰랐다. 제가 그거는. 작년에 도남서원을 발견하고 진짜? 5번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너무 네. 아름답고 네. 거기에 있는 강당이 네. 그 우리나라에 있는 서원들 강당 중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해요. 도남서원. 도남서원. 거기가 임금이 편액사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임금이 그 간판도 이렇게 내려주시고 그래서 아까 무슨 절도 있다. 맞아요. 개태사라고 개태사. 우리 그 고려시대 고려, 계곡 사찰도 있을 뿐더러 논산에 11경이 있는데 그 중에 1경이 관촉사라는 절이 있어요. 근데 그 관촉사에 은진미륵이라는 아주 거대한 석불이 있거든요. 고려시대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알려졌죠? 논산이 너무 안 도대체? 알려졌어요. 문제다, 이거. 그리고 안동만 가셔서 자, 더 놀라운 거는 이렇게 논산에 사실 이렇게 눈부신 유적들이 있는데 사실 논산 분들은 그냥 잘 모르세요 그 가치를. 그래서 저 같은 외지인들은 어머 이런 게 있었어 막 진짜. 이러면서 다니게 되는데 사실 여기에 있으니까 사실 서울도 저희가 뭐 이렇게 맞아요. 있으면 흔한 줄 알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논산 많이 놀러 오십시오. 그 코스를 만들어야 네. 되겠어요. 아무튼 그 아들들 논산 훈련소 보내면서 가족들이 많이 네. 오잖아요. 근데 그날 오지 말고 미리 와서 음. 그런 데를 이렇게 돌아다닌 다음에 아들 보내고 이렇게 돌아가는 네. 약간 그런 코스를 만들어서 소개를 하면 훨씬 더 먹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북토크를 하는 이 책방이 이제 2020년도 12월에 생겼는데 사실은 그냥 느리게 2년 동안 이제 만들어 오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월요일이 입영일이거든요. 근데 아시잖아요. 그 논산에 국내 최대의 숙박교육 시설이 있어요. 아시죠? 어딘지. 거기가 이제 최장 숙박 그리고 최대 숙박이 가능한 시설이 논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시는 청년분들이 이렇게 모자를 눌러 쓰시고 여기를 들르세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분들이 그 4주간 거기서 숙박을 하실 예정이시라서 이제 책을 사들고 가시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목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서점의 가치는 사실 그런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도 사실 그런 스토리는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훈련소 가는 길에. 맞아요. 예. 제 아들이 에디터의 아들인데도 책을 별로 안 읽었다가 마녀 엄마에도 제가 썼는데 군대 가서 평생 읽을 책을 다 읽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 대신 이제 도서관을 네. 다니면서 책을 봐서 그 군대에 가는 친구들한테도 책을 많이 읽히게 하는 게 굉장히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소에 혹시 입소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를 보시거나 오디오 클립 들으시면은 어쩌다 산책에 들르셔가지고 책 한 3권 정도 골라가지고 가시면 인생이 또 바뀔지도 그러네요. 모릅니다. 지금 오디오 클립에서 같이 쭉 듣고 계신 토란맘님께서 저도 논산에 꼭 놀러 갈게요. 책방도요 이렇게 답글 달아주셨는데요. 4살과 7살을 키우며 일을 하는데 작가님처럼 걷고 책 읽고 글 쓰는 시간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제가 그래서 마녀 체력을 네. 낸 다음에 마녀 엄마를
낸 거예요. 왜냐면 이런 질문을 항상 마녀체력 강의를 가면 제가 받았어요. 아니 사람한테 주어진 24시간은 똑같은데 그것도 저는 3종을 했잖아요. 그 운동도 한 가지만 한 게 아니라 3가지를 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애 키우면서 전 또 시어머니 옆에 이렇게 좀 같이 살았기 때문에 며느리 역할도 하면서 그걸 어떻게 다 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항상 많이 하시는데 이제 저는 대충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뭐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운동했고 뭐 또 이렇게 시댁 어른들도 배려 좀 해주시고 이래서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대충 얘기할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어느 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들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한테는 좀 더 절박한 얘기고 이랬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시간이 왜 났지 나는? 왜 남들보다 운동할 시간이 생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마녀 엄마를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엄마라면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 이 머릿속에 한 50% 에너지의 50%는 살림과 육아에 들어가고 나머지 50%가 이제 뭐 일과 그 외에 그죠? 이렇게 나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한 반면 이 살림과 육아를 일찌감치 손을 뗐어요. 일단 살림은 제 취향이 아니야. 재미가 없어. 하기도 싫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대충 살자. 대충 살자.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해서 저희 남편 쪽이 오히려 음식하고 뭐 이런 거는 훨씬 더 잘하는 쪽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고 그쪽이 재주가 있나 봐요. 근데 저는 취향도 아니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일을 열심히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갔고 또 하나는 아이의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어요. 만약에 저희가 참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운이 좋다고 아이가 정말 그 공부를 잘했으면 참 내 인생 끝났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막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관심 있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 제가 어쩔 수 없이 부모로서 그 엄마로서 양육자로서 그 뒷바라지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됐을 텐데 이상하게 저희 아이는 그 아이도 공부 쪽에 별로 취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오히려 다른 쪽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는데 그걸 제가 틀어막거나 뭐 가지 말라고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이제 그런 걸 진작에 깨달은 거예요. 엄마 아빠도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서울에서 이렇게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겨우 요거잖아. 잘해봤자. 근데 뭐 애는 좀 다르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이 일단 생겼고 또 하나는 그래서 아이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물론 그렇게 따라올 아이도 별로 없고 그쵸?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어떤 취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그냥 재미있게 행복하게 웃으며 깔깔깔깔 사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혹시 더 좋은 교육 아닌가라는 깨달음을 어느 날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그게 왜냐하면 제 지인 중에 번역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공부도 잘하고 2개 언어를 영어도 하시고 독어도 하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번역을 하시는데 그 아들은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데요. 그래서 아니 넌 엄마가 번역하고 이렇게 항상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듯이 번역을 하는데 너는 왜 책을 안 읽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아세요? 엄마 맨날 이렇게 찡그리고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번역하는 모습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막 되게 힘들고 이렇게 일로서 하니까 그러니까 안 보는 것 같아도 무의식 중에 아이들은 그런 걸 다 보고 있고 우리 엄마가 지금 저렇게 행복하구나. 일도 저렇게 자기 좋아서 저렇게 행복하게 하는 거구나. 그런 게 도움이 되지. 내가 누굴 위해서 희생을 하는, 내가 누굴 위해서 일하는데 뭐 그죠? 뭐 이런 거는 아이 교육에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상하게도 너무 일찍 깨달은 거예요.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에. 그래서 그래 너는 네 인생 가고 엄마는 엄마 인생 가자.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마녀 엄마에 항상 쓰는 말이 뭐냐면 육아의 끝판왕은 자유예요. 매이는 게 아니라 매이는 거는 어릴 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끝내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죠? 그렇게 가는 게 육아의 이제 그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걸 좀 더 일찍 한 거죠. 너는 네 인생 살고 엄마는 엄마 인생 살고 그래서 그 시간에 육아와 살림에 들어갈 시간에 저는
운동을 한 거예요. 나조차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뭐 아이한테도 저는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아이는 이렇게 되게 재밌어 해요. 아, 엄마 아빠가 저렇게 재밌게 사는구나. 근데 지금 당장은 아직 젊으니까 저처럼 막 이렇게 운동을 하진 않아도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나중에 살다 보면 아, 그때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이걸 하면서 재밌어 했지. 나도 해볼까? 이러면서 자기는 또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살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새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어요. 제가 아까 하나로 세 가지 새를 잡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운이 좋거나 그럴 일대고 사람이 여러 개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맨날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지. 한 가지 잘하면 한 가지는 못하는 것도 인정하고 지금 내가 저는 그것도 그래요. 내가 지금 아이 막 일도 하면서 아이 신경 쓰면서 이런 게 너무 힘든데 어떡하죠? 그런 때 저는 가만히 마음의 소리를 들어서 내가 지금 더 시급한 것 쪽으로 하라고 그래요. 지금 그게 아이 육아라고 생각하면 일 잠깐 쉬셔도 돼요. 왜냐면 세상이 달라졌어요. 저희 때는 30살이나 40살 쉬면 정말 경력 단절돼서 영원히 일도 못하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80, 90까지 살잖아요. 여기 진장분들도 지금 제가 아까 60대세요? 들으셨는데 이렇게 새로 일하시면서 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앞으로는 시간도 많아지고 할 일도 많아지고 꼭 회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일하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앞으로 펼쳐질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게 급하면 이거부터 먼저 해결해 놓고 얼른 해서 이제 아이는 이상하게도 중학교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엄마의 손길을 그렇게 또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이렇게 칼을 갈고 있다가 저는 칼을 갈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할랄레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체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조금씩 체력도 하고 있고 일도 내가 뭐 이걸 한번 해볼까 하면 너무 바로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조금씩 하고 있다가 이제 어느 날 순간 기회가 나한테 오는 것 같다 하면 그때 팍 잡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분들 앞에는 앞으로 얼마든지 올 거기 때문에 제가 장담합니다. 점점 더 좋아져요. 지금 힘들고 이렇게 뭔가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어렵고 이래도 이제 40대고 50대고 60대면 이제 그런 특히 육아하시는 분들은 육아에서 자유로워지시고 이 일에서도 이제 그 회사 다니는 거기서도 메인이 아니라 좀 편안해지시고 뭐 이래서 다른 일을 해보실 기회도 오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만 살살살살 하고 있다가 옮겨 타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토란맘님께서 말씀 감사합니다. 살림과 육아는 대충. 작가님 재밌고 행복하게 저도 그 길을 따라가렵니다. 오로라님께서 남편과 같이 듣고 있는데 살림 육아에 관심이 없는 남편이 식은땀을 흘리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작가님.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서 정말 죄송한데요. 이제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해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라이브로도 또 연결이 돼 있고 저희가 다양하게 연결이 돼 있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영상이 편집이 돼서 또 유튜브에도 또 올라갈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경험도 있지만 다양하게 앞으로 작가님하고 연결되실 경험들이 기다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다음 만날 날까지 저희가 또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끝으로 이곳에서 이렇게 북토크 하시면서 어땠는지 이야기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저는 줌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줌은 이렇게 여러분들 막 고개 끄덕이고 저 쳐다보시는 눈빛이며 웃음소리며 이런 게 하나도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줌을 되게 싫어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줌으로 북토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또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줌으로 북토크를 했는데 어디를 하는 줄 아세요? 미국에 있는 한국 여성들을 상대로 했어요. 동부와 서부에 있는 여성들이 다 똑같은 시간에 저는 새벽 시간 그 친구들은 저녁 시간에 만나서 한 20명이 모여서 줌으로 그게 우리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미국에 사는 여성들과 한국에 사는 내가 그죠? 그 걷게 말들을 갖고 그런 경험도 하나 했고 또 하나는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자가격리에 걸렸는데도 북토크를 했어요. 집에서
야, 이게 웬일이냐. 내가 원래는 그죠? 아무도 만나지 못해야 되는데 줌으로 또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졌어요. 달라졌고 우리는 그게 좀 어쩔 수 없이 약간 싫고 낯설고 어려운 경험이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오프라인에 와서 여러분들 만나는 이 경험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소중해요. 아주 소중하지만 그것 말고도 저는 그 걷게 말들 책 보시면 제가 일부러 그 인스타며 저는 편집자 출신이기 때문에 SNS를 아주 젊을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블로그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트위터도 하고 인스타도 하면서 그 이렇게 아까 그 관계 맺음이 사실 오늘 이렇게 얼굴 보고 딱 만나서 이제 땡이에요 하면은 너무 섭섭하잖아요. 겨우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SNS로 계속 이어가면서 저는 제 독자들과 계속 연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옛날과 달라져서 옛날에는 출판사라는 그 게이트 키퍼가 있어서 작가랑 어떻게 연락을 하지? 그죠? 그게 너무 막막했는데 지금은 그런 걸로 다 직접 독자들과 같이 다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그 어떤 SNS 쪽으로도 우리가 계속 만남을 유지하기를 바라고요. 아까 논산에 너무 좋은 데 많이 소개해 주셔서 다음에 또 책을 비슷한 책을 쓸 일이 있으면 꼭 논산도 한 페이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보겠고요. 오늘 아무튼 이렇게 좋은 공간이 너무 멋져요. 공간이 이렇게 좋은 책방이 있어서 제가 소문을 많이 내드릴게요. 예, 이 좋은 책방에 이렇게 독서하는 책 읽는 여러분들과 만난 것만으로도 저는 오늘 저녁 아주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데서 만나고 다음 책 나오면 또 한 번 와서 여러분들 똑같이 이렇게 얼굴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